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유럽 전체가 한국에 줄을 섰다. 2. 긴밀한 방위 관계는 깨지지 않는다. 3. 삼성 전복 근무.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 방산에 격경사가 생길 전망입니다. 최근 체코 언론에서 보도한 특집 기사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와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던 유럽의 소국 체코에서 최근 한국 무기 도입에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체코 국방부 장관은 한국 무기 도입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노코멘트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며 기밀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FA-50의 무장으로 아무나 쓸 수 없는 암램이 통합될 수 있다는 소식에 많은 국가들이 한국 무기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쟁으로 인해 엄청난 반사 이익을 얻게 된 한국 방산. 이번에는 체코의 사례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8억 달러. 현재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미국의 군사 원조 규모입니다. 장장 6개월에 다다르는 긴 전투에 들어간 금액은 천문학적일 정도로 엄청난 비용이었습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약 13조 원에 달하는 이 금액이 오로지 전쟁 수행을 위한 무기 비용으로 쓰였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장기전의 수렁 속에 빠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를 지켜보는 다른 유럽 국가들도 속이 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국가들 역시 자국의 자산을 깎아가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간접적으로만 지원했던 이들. 만약 우크라이나가 패배하면 그 다음에는 러시아의 관기가 자신들을 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직접적인 도움에 나서며 무기까지 지원하기로 한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EU에 가입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투기는 물론 탱크와 기타 전략 무기까지 우크라이나에게 아낌없이 지원하면서 러시아에 맞설 수 있게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죠. 아직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상당 기간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까닭으로 폴란드가 지원해준 무기가 꼽힐 정도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폴란드 못지않게 우크라이나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베푼 국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체코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체코가구 소련제 탱크를 개량한 T-72M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몰래 보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륙형용 보병전투차 BMP-1과 곡사포도 우크라이나에 함께 보냈죠. 화력이 떨어지는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지원을 피했던 이후 국가들 사이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나라가 체코였던 것입니다. 체코의 용기 있는 결단을 마중물 삼아 EU와 다른 나라들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뛰어들게 됐고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의 도움을 받아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EU에 가입되지 않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사실이 알려지면 체코는 이로 인해 곤란해질 수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코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무기를 지원한 것은 러시아의 공격이 비단 우크라이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공식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설사 들통나는 한이 있더라도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나 체르노초바 체코 국방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원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며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내비쳤죠. 체코 민간 무기 거래상 역시 우크라이나에 56대의 수송기를 지원하기도 하면서 민간 부문까지도 우크라이나로의 지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필연적으로 병력 공백을 발생시켜 국방력 약화를 야기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우크라이나로 지원한 무기들 가운데 일부분이 테러리스트 단체나 제3국으로 팔린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체코는 곤경에 빠졌습니다. 어디까지나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무기가 외부로 빠지게 되면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는 명분도 사라지고 자칫 잘못하면 국가가 직접 무기상이 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체코는 즉각 이에 대해 보도 자료를 배포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체코는 자신들이 밀무역업자들의 피해를 입은 국가라고 말하며 현재 이로 인한 국방력 손실이 꽤 크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죠. 체코는 미그기를 최근 퇴역시키고 스웨덴에서 그리펜을 대여 중입니다.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구 소련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여에 소모시키고 그 기회에 전군을 현대화하는 것이 체코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육상 병력을 공여해주고 항공 병력을 공여하려다 보니 그 전력 공백을 메워줄 무기를 어디에서도 사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국방력 유지를 위해 퇴역한 미그기를 판매하거나 공여하지도 못한 채 그냥 쥐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구소련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넘기면서
국방력 확충과 신무기 도입이 체코도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모든 병력과 자원이 지원의 형태로 우크라이나로 쏟아지는 가운데 새로운 무기를 수입해 올 곳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독일이나 미국 같은 전통적인 무기거래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물량 이상은 생산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와중 체코에 귀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체코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던 폴란드가 대규모 무기 계약을 맺었고 그 수입 국가가 한국이라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20조를 넘는 엄청난 금액의 대규모 무기 수입. 폴란드와 한국의 무기 계약은 전 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체코는 이 정도 규모의 무기를 생산할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을 포함한 몇 안 되는 무기 선진국뿐이라 생각했지만 한국이라는 의외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폴란드가 일찍이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를 수입해 운용했던 것을 체코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폴란드의 K9 도입을 모험이라고 생각했고 독일이나 미국에서 개발한 더 좋은 무기를 수입하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체코는 한국을 교섭 대상자로 여기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서 한국 방산 무기의 위험이 드러나자 폴란드가 이를 믿고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면서 체코의 생각이 바뀐 것이죠. 한국과 계약하면 퇴역 미국기를 공유할 수도 있고 더 이상 스웨덴에서 그리펜을 빌려 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체코는 본격적으로 한국과 접촉, 무기 수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것은 체코 국방부의 보도였습니다. 아냐 체르노초바 국방부 장관과 폴란드 국방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폴란드의 무기 도입을 얘기하던 도중 체코 국방장관이 폴란드군의 현대화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발언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죠. 체코 기자가 체르노초바 국방부 장관에게 구체적으로 한국 무기의 어떤 부분에서 영감을 받았는지 질문했는데요. 체르노초바 국방부 장관은 자세한 언급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회피하는 태도에서 군사 전문가들과 언론인들은 체코 정부가 한국 무기 수입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눈치했습니다. 체코 내부에선 이에 대해 폴란드의 한국 무기 수입에 대한 특집 기사가 보도되는 한편 체코의 한국 무기 수입에 대한 타당성 논의도 진행되는 상황. 더욱이 폴란드와 체코가 비셰그라드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폴란드를 따라 체코도 한국 무기 도입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 정부는 비셰그라드 그룹스의 수장들과 만나 한국 방산 무기에 대한 비즈니스 논의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렇기에 체코 입장에서는 사전에 논의가 된 무기를 한국과 협의를 통해서 도입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때마침 체코는 국방비를 전년 대비 평균 10%씩 올리기로 합의해 한국 무기 수입에 필요한 재원도 미리 확보해두었죠. 게다가 최근 한국에서 전해진 놀라운 소식을 접하면서 체코는 한국 무기 수입에 더욱 열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가 수입한 FA-50의 개량 과정에서 AIM-120의 통합이 허가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체코는 더는 한국 무기 도입을 미룰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AIM-120은 미국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소위 암램으로 불리는 무기입니다.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으로 적기를 격추하며 발사 후 안각파이어 포겟 기술이 적용되어 있죠. 발사 후 파일럿이 착탄할 때까지 일일이 유도해줄 필요 없이 일정 이상 거리에 타겟이 들어오면 알아서 적기를 추적하기에 현재 미국 공대공 무기의 주류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에서는 AIM-120의 시스템 통합을 자국 전투기 외에는 허락해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도 그동안 꾸준히 암램의 통합을 미국에 요청했지만 미 국무부는 매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부했죠.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외국제 전투기의 암람을 타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평가합니다. KF-21도 암램 통합에 실패하고 하는 수 없이 유럽제인 미티어와 아이리스티를 달기로 결정하는 등 최후방 동맹국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절대 통합 허가를 내주지 않았죠. 그런데 폴란드 언론이 최근 아냐노 카이 사장과 인터뷰를 하던 도중 FA-50의 암램을 통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폴란드 정부에서 통합 무장을 위한 비용을 지불할 것이며 한국은 이를 위한 기술 지원을 할 것이라는 언급을 한 것이죠. 암램과 사이드와인더의 통합 비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기에 FA-50은 조만간 지금보다도 더 발달한 무장을 탑재하고 유럽 전투기 시장의 다크호스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이미 실전에서 충분한 기량을 증명했지만 개량을 거듭하면 이보다 더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체코가 이 소식을 들으면서 FA-50 도입을 미룰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은 물론이고 미국 전투기에나 달 수 있는 암람을
FA50을 구입하는 것만으로 체코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내부에서도 FA50은 주어진 옵션 중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하며 폴란드 국방에 있어 FA50은 큰 행운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체코 입장에서도 대박 계약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현재 수면 아래에서 논의 중인 무기 도입 논의와 관련 한국 무기 도입은 이제 세계 각국에게 있어 최고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물량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워졌을 정도로 한국 무기를 달라고 애원하는 이들이 넘쳐나는 상황인데요. 한국 방산에 비춰오는 서방이 앞으로도 계속 내리쬐길 바라며 아무것도 없던 가난한 국가가 방산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게 도움을 준 최근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전자제품 가격 상승과 자동차에 탑재되는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 현상 등 실생활 곳곳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부족의 경우에는 신차 출고 기간을 1년 혹은 그 이상 늘리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어지자 전 세계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설비 투자와 반도체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 막대한 이익을 보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등 크게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삼성전자부터 대만의 TSMC까지 아시아를 대표하는 파운드리와 종합 반도체 기업들은 큰 이익을 얻고 있으며 막대한 실적 증가와 주가 상승까지 긍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 반도체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것과는 다르게 이들에게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의 아즘 같은 기업들은 시장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에 제동이 걸려 매출과 이익 증대를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이자 유일무이한 득자회선 노광 장비 EUV 장비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아즘은 미국 주도의 중국 반도체 포위망에서 탈퇴해 독자적으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에 나서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아즘은 그동안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에게만 EUV를 비롯한 반도체 장비를 판매해왔지만 여기에 중국에게까지 최첨단 EUV 장비를 추가로 판매하면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여기에 슈라인 마어 네덜란드 외교 동상부 장관은 자국 네덜란드의 이익이 미국의 대중 반도체 봉쇄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이런 자국 우선주의 행보에 미국은 크게 당황하며 상무부 차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네덜란드에 파견해 아즘의 EUV 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예정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네덜란드의 이런 결정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아즘이 독점 생산하는 EUV 장비의 중국 수출을 막은 이유엔 아즘 EUV 장비에 미국의 국가안보 핵심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EUV 노광 장비에 활용되는 원천 광원 기술은 미국 기업 사이머가 보유한 특허 기술을 활용하며 해당 기술은 미국의 국가안보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어 있어 중국을 비롯한 적대 국가에는 수출이 막혀 있습니다. 즉 아즘이 활용하는 핵심 기술부터 부가적인 기술까지 다방면에서 미국 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아즘 회사의 지분에도 미국 기업이 절대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20대 주주에서 미국 기업이 대부분일 정도로 확실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아즘 경영 전반에 미국의 입김이 반영되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당국은 아즘의 매출을 늘리고자 중국의 EUV 장비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네덜란드 당국의 이런 결정에 많은 반도체 업계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EUV 장비 판매를 결정한 핵심 논리는 중국의 EUV를 추가적으로 판매해 아즘의 매출을 늘리려는 계획이었지만 이런 계획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유는 아즘의 EUV 장비는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대수가 40대가량으로 정해져 있고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가 EUV 장비를 전부 독식해 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아즘 측에서 EUV 장비를 만드는 족족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구매하는데 중국에게 판매한다는 것은 아즘의 추가적인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니 단순히 한국과 대만에 공급될 물량을 줄여서 중국으로 가는 물량을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네덜란드 측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미국 주도의 대중 반도체 제재에 동참하게 하려면 그만한 보상을 네덜란드 자신들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엔 극저에선 노광 장비, EUV 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아즘과 네덜란드의 자신감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즘의 EUV 장비에 탑재되는 렌즈와 광학 장비는 독일 기업에서 납품하고 있으며 광원조사 장치와 핵심 부품들은 미국에서 납품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핵심 기술과 부품만 있다면 네덜란드 아즘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EUV 장비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자회사를 통해 노광 공정용 장비를 개발했고 양산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노광 장비를 직접 생산하기보다 수입에 의존해왔는데 최근 들어 글로벌 공급망에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노광 장비 자체 생산을 위한 연구팀을 가동해 반도체 소재와 장비 그리고 완성품 생산까지 원스톱 라인 구축을 위한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신 미세 공정을 위해선 일반적인 노광 장비가 아니라 아즘이 생산하고 있는 극저에선 노광 장비 EUV가 필요한데요. 이 역시 한국 기업 이솔에서 생산을 위한 마지막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EUV 장비를 생산하기 위해선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EUV용 광원과 광학계 그리고 시스템입니다. 노광 장비용 광원을 공급하는 회사는 전 세계 4곳이 있으며 사이머를 포함해 대부분 미국의 기업이지만 단 2곳의 EUV 업체만이 직접 광원을 만들고 있는데 한 곳은 네덜란드의 아즘이고 다른 한 곳은 대한민국의 이솔입니다. EUV 장비의 첫 번째 조건인 광원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으며 두 번째 조건인 광학계는 주로 독일의 칼자이스 렌즈를 사용합니다. 아즘의 광학계 역시 자체 개발한 부품이 아니라 칼자이스의 렌즈를 납품받아 사용 중이기에 우리도 독일산 렌즈를 납품받아 EUV 장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인 종합 시스템은 EUV 장비를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진동이나 정확한 노광 등 종합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EUV의 물리적인 장비와 부품 등은 이미 우리나라가 기술을 확보한 것도 있고 일부 부품은 수입하여 구축하면 되며 네덜란드의 아즘 역시 이런 식으로 부품을 공급받아 장비를 만들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부분은 종합적인 시스템 안정성입니다. 아즘이 가장 잘하는 분야가 바로 이런 시스템 제어 부문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부문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토종 반도체 장비 업체인 이솔의 대표와 경영진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출신으로 10년 넘게 삼성전자에서 EUV 장비와 소재에 대해 연구개발하던 팀이 독립한 기업입니다. 이솔에서 생산하고 만드는 장비의 상당수는 삼성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최근 삼성에서도 자체적인 노광 장비 생산 능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노광 장비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이솔과 삼성전자는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이솔의 모기업인 FST의 경우 삼성전자가 7% 지분을 확보해 대주주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투자와 연구개발의 노력으로 토종 EUV 기업 이솔은 EUV 광원과 마스크 제조 장비, EUV 마스크와 펠리클 검사 장비 등 EUV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과 장비를 하나하나 국산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네덜란드 아즘의 독주를 막을 전 세계의 유일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 미국에서도 한국의 EUV에 유혹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이번에 네덜란드가 중국과 반도체 동맹을 추진하자 이를 모두 손절하면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더욱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EUV와 같은 중요한 부품을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서 만들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국 측이 보유한 특허와 기술을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탈중국에 성공하도록 미국의 매출을 한국에게 몰아주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막바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출 구조가 급변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내 매출은 4조가 줄은 반면 중국에서 줄은 것보다 더욱 많은 4조 8천억의 매출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각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고 미국 의존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미국 매출 비중이 60%에 달하며 삼성전자의 경우 45%에 달하는 상황으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탈중국에 성공해 미국으로 매출처를 발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게 돌아갈수록 중국 내 반도체 공급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에 얼마일지도 않은 반도체 기업들은 최신의 EUV 장비는커녕 구형 노광 장비를 통해 구형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런 반도체를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등 첨단 제품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아즘은 미국을 향해 최신식 EUV 노광 장비가 아니더라도 구형의 노광 장비를 팔 수 있도록 규제를 해제해달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량의 한계로 EUV는 1년에 40대밖에 만들지 못하며 그마저도 삼성과 TSMC가 몇 년치 물량을 선주문해 이미 매출의 최대치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지만 이런 와중에 구형의 노광 장비까지 중국에 팔아서 이익을 내보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아즘이 노광 장비나 EUV를 중국에 판매한다면
한국과 대만이 주도하던 글로벌 반도체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가거나 이태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이나 TSMC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가보조금이 경영의 주요한 수단이 아니지만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상당수가 국유기업이며 국가보조금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반도체 불기를 천명한 만큼 막대한 중국 자본을 투자하여 치킨 게임을 벌인다면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맞서야 하는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업체들은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미국 역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는 첨단 IT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 기업이며 이런 파워는 사실상 반도체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반도체 파워가 중국으로 넘어간다면 미국의 IT 기업들도 패권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기에 누구보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반도체에 대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만 네덜란드는 이와는 다르게 중국이라는 고백을 새로 원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맞지 않다면 어떤 기업이나 국가이든지 손을 봐준 역사가 있는데 독일과 일본이 그러하고 소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도 네덜란드가 자신의 이익을 고집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EUV 개발이 점점 더 진전될수록 미국의 네덜란드 손절은 더욱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